여러분 반갑습니다. 짜고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참 주말에 날씨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딱 외부 활동하기 너무나 좋은 날씨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굉장히 날씨가 무더워지겠죠. 그 전에 참으로 좋은 날씨 속에 또 외부 활동 많이 하시면서 또 좋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 침체가 되어 있고 또 하락의 깊이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한 4월 18일부로 시작된 시장의 하락이 지난주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 속에 피로감도 상당히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은 가족과 또 좋은 사람과 편하게 즐겁게 보내면서 또 한 주간의 이 고충을 회복하고 충전하면서 다음 주를 기약하며 또 보내시는 것도 마인드 조절과 심리 조절에 굉장히 큰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항상 상승이 있으면은 또 그에 따른 조정이 있고 또 조정의 폭이 커지면 흔히 말하는 폭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급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러한 폭락과 급락이 있어야 증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또 하나의 뭔가의 이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4월 시장 뭐 다 지나간 일을 뭐 다시 말해봤자 뭐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은 그때의 시장을 여러분들 꼭 한번 스터디하고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자 혹은 4월 17일자의 뭐 영상을 한번 돌려보신다든지 그때 제 시황 글을 보시면서 어떤 게 이제 시장의 하락의 조짐이었고 어떠한 트리거가 발생을 했으며 그러한 트리거로 인한 시장의 침체를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또한 그때 바라봤던 뷰와 지금 시장의 이 위치를 바라봤을 때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까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은 앞으로의 전략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4월 18일 날부터 조정을 받은 증시는 지난주까지 이 주간 단위로 보면은 4주 연속 음봉이 나온 거죠. 또 지난주 한 주로만 보면은 단 한 번의 반등이 없이 5일 연속 음봉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러게 되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이 급등을 할 때도 양봉의 이 강도 이 누적 수급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급등으로 가게 됩니다. 왜? 저가 매수를 해서 계속 이런 힘을 모았다가 한 방에 슈팅을 만들어 주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요. 시장의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누적된 손실과 손실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심리를 건들고 그 뚝이 무너졌을 때 급락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혹은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투매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투매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비교적 낮은 리스크 상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시점이 머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잘 참으셨다면 시장 대응 저는 정말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월 중순경 시장은 약 16조에서 17조 가량의 거래 대금이 터졌었는데 이번 한 주 최저 거래 대금은 8조 8천억이 터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이 거래 대금이 7조대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시점이 왔을 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지수의 흐름도 분명히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그러한 돈들은 단 한 번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질적 반등을 한다든지 옆으로 횡보의 과정을 그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다음 주 정도는 나올 건데요.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다음 주에 어떠한 글로벌적인 매크로 환경이 있는지 또한 현재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에코프로의 반등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나올지를 보면서 나머지는 다 개별주에 대한 전략과 흐름에 의해서 뭐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 혹은 시장이 빠졌어도 미래의 성장 가치가 분명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스윙 투자 관점에서 종목을 본다면은 아주 서서히 잡아 들어가는 전략이 최선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스윙 투자를 하면서 그래요. 한 방에 다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매매해서는 절대 안 되는고요. 단타 매매를 할 때 당일 청산을 한다, 돌파 매매를 한다. 내가 뭐 잔고에 뭐 1억을 가지고 한들 1억을 가지고 한다든지 뭐 3천이라든지 2천이라든지 단타로 그 안에서 100% 들어가는 거는 뭐 상관없죠. 왜? 당일 매수 당일 청산, 그리고 그 자금의 이 성격이 단기 매매 성격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중장기 혹은 단기 스윙에 대한 부분이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승산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그 성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가 수익 매매로 종목을 잡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천천히 지금은 봐야 되는 시장의 흐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반등을 할 때 소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구간의 물량은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물려서 간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투자의 이 자금의 성격이 일정 부분 단타 쪽에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철저하게 뭐 이 영상 이후에 뭐 제가 칼럼을 하나 더 쓰려고 하겠지만은 거기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른 시가에 봐야 될 것 때와 종가에 봐야 될 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에서 가입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의 반등 실패와 코스닥 시장 조정 지속, 미부채 한도 문제 지속 부각 중 다가오는 G7 일정도 부담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싸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호재로 저는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5월 17일부터는 시장에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어 보이네요. 그 말은 뭐냐, 4월 18일부터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리고 시장의 N자 파동이 거즘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 균적 반등의 흐름이 나올 거다 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간밤 미 증시 보면은 시가 고가에서 장중에 조금 부채 한도 이슈와 이 소비 침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 다우, 나스닥, 뭐 S&P 500 전부 빠지면서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일단 뭐 테슬라는 중국에서 리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좀 빠졌었고, 그 외에 이제 뭐 특이 종목이라고 하면 퍼스트 솔라가 이 페로브스카이트, 이 벽에 붙이는 태양광이죠. 유리에 붙이는 태양광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이슈로 일단은 큰 폭의 상승이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너무 약해서 좀 언급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가 있어서 미증시에 이제 간밤 거의 대부분 안 좋은 상황에서 페로브스카이트 이슈가 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국내 증시를 보면 금요일날도 에코프로가 장 초반부터 개파락이 좀 나왔었는데 뭐 일정 부분 좀 돌리는 흐름도 있었지만 여전히 2차 전지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수도 많았고요. 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신용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시장의 수급은 여전히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누적 선물 매도도 상당히 많은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코스닥의 매도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의 힘이 좀 약하구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이 다시 1340원까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에 환율의 움직임은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전고점 근처까지도 환율이 좀 올라와 있어서 흔히 말하면은 급락을 하고 다시 뚫고 올라오는데, 환율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증시가 이런 부분에서도 위축이 될 가능성은 일단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고 장중에 투매가 강력하게 나올 때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수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여기서도 N자 파동으로 강하게 올라왔죠. 지금 하락이 강하고 반등이 약한 상황에서 이 구간이 깨지려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을 돌려세운 구간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러한 위치가 코스닥 780포인트 정도인데, 월봉 기준에서 우리가 또 한번 봐보면은 770포인트까지 열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서 바닥에서 강하게, 즉 장기간 하락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강력한 상승 이후에 이런 기술적 조정이 나오죠. 그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증가한 부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대금이
증가한 부분에서 거래대금이 증가한 부분에서 첫 누름이 나올 때는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노란색 선은 장기 박스권입니다. 코스닥의 장기 박스권인데요. 누가 봐도 이 장기 박스권 추세 상단에 들어왔을 때 맞고 떨어지고 장기 박스권 하단에서 기술적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은 무려 20년짜리 상승 추세선의 박스권을 제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월봉 기준에서 20봉의 기준 17 이러한 기간적인 론 등등을 바탕으로 했을 때 거의 대칭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뭐 기술적 흐름 보고 기술적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 다음 주 정도 혹은 5월 말 정도에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라는 걸로 일단은 통계적 속성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중에 시장 보면은 오전에 이제 2차전지 종목군도 흔들리다가 쭉 당겼죠. 쭉 당기고 다시 밀리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게 2차전지 흐름에서 왔다 갔다만 한 거라 지수는 2차전지요. 예, 나머지는 개별 종목 흐름이다. 로 봐야 됩니다.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지수는 에코프로의 흐름에 완전히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술적 그 개별 종목 안에서 강한 재료와 이슈를 바탕으로 한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업종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일부 AI 영상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단기적인 부분은 그 안에서 보시고 많이 밀리게 된다면 2차전지는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봐야 되고 IT 반도체는 조금 더 뒤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정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뭐 큰 무리 없이 시장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18일 시장이 정점을 찍고 어느덧 4주가 되었습니다. 뭐 중간에 짧은 연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4주째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한 주는 지수에서 단 한 번의 양봉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지 안 봐도 비디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그와 반대로 니케이나 미 증시는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데 국내 증시가 못 따라가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4월까지 힘차게 달려온 2차 전지 섹터의 광풍에 오버슈팅과 그것에서 발생된 쇼커버 물량들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지수 왜곡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리 미 증시가 잘 나간들 아무리 아시아 주변국이 좋던 상관없이 수급의 문제로 투심의 문제로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현대, 기아차의 호실적과 투자 이슈에 최근 2주간 자동차 업종과 중소 부품사들의 강세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 성장에 힘받은 임용 섹터와 K-팝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어오면서 그나마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증명되는 산업과 업종에는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하구나 함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실적 부분에서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보는 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노력이 가미돼야 되고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도 잘은 하지 못하지만은 매달 체크를 하고 매달 뭐 엑셀에 기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업종과 어떤 섹터의 수출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2분기 때 어떤 섹터가 유리할지 아닐지를 대충 가늠으로 좀 봅니다. 뭐 기관의 리포트라든지 애널의 리포트들이 가끔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나서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여러분들도 내가 투자를 한다면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증시는 최근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상황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앞으로 2일 뒤 뭔가 또 발표가 나온다 하니 불안감은 지속될 것이고 부채 한도 협상에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든지 2차전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에 따른 관련 섹터의 흐름이 최소 6월까지도 지지부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템포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장이라든지 돈을 벌어 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증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급락을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살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높아서 그렇죠.
단지 지금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밀리면 참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드네요. 딜포트 미국의 디폴트가 발생할지 안 할지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로 인한 불안 심리는 근데 있습니다. 왜? 과거에 터졌을 때 그 당시에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미 시장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 부분 있다 정도 봐야 되고 이번 한 주는요. G7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러시아 추가 제재와 중국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의 강도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악재로 작용할 여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그로 인해서 5월 18일 그러니까 5월 17일 날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5월 18, 19일까지 예를 들어서 5월 17일 날 급락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일부 잡아 들어갔을 때 뭐 악재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악재는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되면은 뭐 기술적으로라도 시장이 반등을 해줘야 뭐 합리적이겠죠. 이거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매크로적인 부분과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단기 낙폭에 대한 기간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의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18, 19일 날 뭐 예를 들어서 급락이 나와버린다 하면 적극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쏘겠죠. 그래야 지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 구간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시황과 별개로 차트가 답을 줍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이 장기 추세선 안에서 움직이는 월봉 기준과 강한 상승에 따른 지지 구간 그리고 들어온 돈들의 반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경험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섹터에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에코프로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 체크를 해야 되며 추가 하락 시 분할 접근 준비 혹은 진행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수 반등 때는 소외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YG엔터 금요일날 매우 세게 올랐습니다. 장중 17%까지 올랐는데요. 자, 간보다가 저는 매매를 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떨어지면 좀 관심 있게 볼 생각이고요. 금요일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JYP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업종을 계속 끌고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YG가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8만 원이라는 사상 최고 신고가를 뚫어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로봇이 매일같이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종목군들이 좀 올리고 있네요. 이쪽은 조정 나오는지 기다려 보시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3연상 저는 재료적 가치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재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특정하게 누가 끄집어 올려가지고 지금 3연상을 좀 간 것 같은데 일단은 광기의 종목이고 뭐 페라이트처럼 터져 나올지 다른 종목군들이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정지로 가게 된다면은 이 상호 간의 이해 타산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정지가 되면 나머지 이제 그래핀을 끄집어 올리는 이런 미친 흐름이 주식에서는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이 나오는지를 봐보면 어떨까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화장품 섹터의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쪽 그 다음에 실리콘도 실적으로 올라간 종목군들인데 어떻게 되는지 정도 체크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사실 뭐 이슈라고 해봤자 뭐 특별한 이슈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다 따로 정리하기가 좀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죠. 뭐 최근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 위믹스 이슈부터 해가지고 탈당 이슈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이 홍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날 남선알미늄이라는 주식이 또 올랐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종목군들 그리고 김남국에 의한 위메이드와 넷마블의 급락 등등의 상관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얽히고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 구제역 관련주는 금요일날 오후장에 트레이딩 성격에서 접근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2개를 건들긴 했었는데 끌고 가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좀 넘어갔습니다.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구제역에 이 바이러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잠복기라는 게 있는데 그 잠복기를 끝내고 더 확산이 되게 되면 안 좋은 일이죠, 나라 전체에게는. 근데 이게 잠복기를 끝내고 다른 지역으로 막 하게 되면 한 번 정도의 파동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번 정도의 파동에서 반등을 하는 거는 당연히 대성 미생물과 잘 하게 된다면 2등 주인 이글벳 정도까지만 보는 게 좋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슈어소프트라든지 애플 관련해서 좀 OLED로 움직이는 라운텍이라든지 최근 보면은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흐름이라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강한 종목군들 보면서 대응하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고 잘 분석이 된 종목에 눌림에서 서서히 시장 소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기는 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사기는 사야 된다. 안 사면 시장에서 소외되고, 올라갈 때는 주식 없어서 매매를 못한다. 자, 종목 보면서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지수는 아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지수는 별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보죠. 대형주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가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중소 반도체사들이 잘 나가니까 보는 거고, 지금 현재는 현대차, 기아가 그나마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 섹터가 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쪽 자동차 부품 업종이 지금 강하구나 라고 봐야 되고, LG에너지 솔루션이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 차트적으로는 33 만들고 나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리는지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차전지의 이 극대형주인 LG에너지 솔루션과 그 다음에 최고의 종목이었던 에코프로가 동반해서 다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좀 빠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딱 이날은, 월요일 날은 저는 매수를 52만 5천 원에 좀 걸어놨는데, 사실 시가부터, 그러니까 53만 원부터 잡아서 반등할 때 파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근데 지금 매물이 많이 있겠죠. 5일선이라든지 매물 맞고 또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계속 구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PM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게 된다면요, 이런 각각의 구간들이 존재하죠.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런 자리들 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종목이요,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지만은 주식에 너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저는 결코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투매가 나온다면은 분명히 아래 꼬리는 잡고 강한 반등은 하겠죠. 그리고 중기적인 박스권은 분명히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구간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종목에는 기준봉이라는 게 있고 돌파를 시켰던 자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 그 자리가 깨지면 그 이 아래 구간에서 증시를 만들었던 강한 돈이 들어왔던 자리가 어딘지, 그렇게 되면은 20만 원도 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봐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구간들 체크를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포스코홀딩스도 이때 강하게 돈이 들어온 이 기준봉의 첫 자리죠. 기준봉의 첫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요, 두 번째 반등 나왔고요, 세 번째 깨졌습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은 기준봉의 하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투자의 관점에서 이 정도까지 빠지면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엔캠이라는 종목도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어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장기 평선들, 이 기준봉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더 빠져야 될까요, 이 기업은? 1조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5천억 영업이익 그 매출에. 자, 이렇게 좀 보고, 자, 금요일날 이제 자율주행 그 현대차 관련된 종목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아진산업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거의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단기 과열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이제 많이 밀리게 된다면 하단 구간을 좀 지지해 주는지 혹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본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서현이와도 이 테슬라 이슈를 계속 붙여서 강하게 올라오죠.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을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금요일날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는데요. 여기서 뭐 바로 올라갈지 월요일날 바로 올라갈지 혹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굉장히 강합니다. 생각보다 종목이 많이 강해요. 이 상태에서 바로 또 금요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조정이 온다면요, 이 강한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 구간에서 눌림을 저는 아마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자리에서 눌림을 노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세종공업이 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배터리 세종공업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배터리 이슈로 좀 올라왔는데요. 오랜만에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해서 얘도 며칠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덕양산업, 세종공업, 그 다음에 하나가 성우하이텍이 현대차의 이 배터리 어셈블리 그 조립 관계사로 이번에 편입이 됐죠. 그런 세 종목이 지금 움직였는데 가장 늦게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고요. 시총이 2,300억대라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좀 밀려오면 봐야겠죠. 이것도 밀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바닥에서 최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슈어소프트 테크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매우 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밀린다면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밀리게 되면 아래꼬리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그것만 체크를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각각의 이런 라인들이 존재하죠. 음봉을 강하게 뚫었던 자리 정도만 저는 보고 요만치 빠지면 한 1, 2음봉 정도에서는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코스메카 코리아 점상을 갖다가 덧지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내려오면 보면 좋겠죠. 실적이 리레이팅이 됐기 때문에 내려오면 보면 좋을 것 같고, 잉글우드 랩도 동반해서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조정 나오는지, 그리고 실리콘2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 기반에서 밀리게 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화장품에서는 빼놓고 좀 체크를 해볼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자, 구제역 관련해서 종목군들을 볼게요. 대성미생물이 상한가를 간 이후에 갭도 12%나 뜬 상태에서 장중에 조정을 좀 거치고 오후장에 좀 올랐습니다. 저도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오후장에 회원님들한테 요놈 아니면은 구제역 관련주 아니면은 갈 게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당일 매매하고 그냥 청산을 해버리고 끝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씀만 좀 드리고, 막 적극적으로 추천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도 거의 매매는 안 했고, 얘만 이제 여기서 돌파로 해서 한 2%, 상따 비슷하게 해서 한 2%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요. 이 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이 조정 구간에 들어가서 상한가에 그냥 전량 매도 청산을 하고, 뭐 2등주로 있는 이제 이글벳이 이런 구간들 돌파하는 시점에서 좀 들어가서 돌파하는 시점에 들어가서 뭐 분할 매도로 청산을 하고 금요일날 좀 매매를 마감을 졌고요. 다음 주는 이 종목군들 뭐 당연히 저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되는지 흐름 체크가 필요해 보이겠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 AI 관련해서 이 영상 분석이죠. 룬시스의 실적이 잘 나와서 좀 잘 움직이는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주 관점에서 체크는 필요해 보이고, YG엔터가 또 창사 이래 또 아주 오랜만에 거래 대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량 신고가라고 하는 거고요. 거래 대금 신고가가 발생을 했는데요. 3천억.
3,300억 나왔는데, 이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렇게 거래량을 주면 장중에 변동성이 강해요. 변동성이 좀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신고가를 쳤지만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7,500, 뭐 75,500원이라든지 이런 구간은 저는 쉽게 깨지 않겠지 정도 생각을 좀 해보고 종목을 보려고 생각하네요. 며칠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주들이 생각보다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네요.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로봇주를 산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긴 해요. 부담스럽긴 한데 조정이 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조정을 좀 기다려서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해서 현대무벡스를 어제 종배로 좀 넘어왔었는데, 시가 개파락을 좀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두 번 정도 한 이후에 뭐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또 추가 매수하고, 또 매도를 하고, 일단 물량을 좀 가지고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이 로봇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 보면 AMR이라고 해가지고 로봇의 이제 물류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로봇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네, 일반 로봇보다는 더 좋은 흐름을 좀 만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관점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로보틱스라든지 현대무벡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금요일날 경동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이제 무슨 태백 광산에 대한 개발을 SK도 참여한다라는 이슈로 좀 올랐었는데, 뭐 저는 그거 눌림에서 그냥 조금 받아가지고 여기 이 급등 14% 갭을 5%를 뜨더라고요. 당연히 빠지겠다 싶어서 눌림에 좀 잡아서 얘는 운 좋게 뭐 짧은 기간에 한 5% 정도 반등을 해서 좀 매도를 하고 좀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애경케미칼 월요일날 좀 한번 지켜는 봐볼 생각입니다. 시간에 일단 4%가 올랐는데, 시가가 뜬 이후에 당연히 시가에는 안 따라잡을 생각이고요. 눌려서 어떻게 가는 흐름을 보일지, 그 이후에 만약에 돌파를 하면 나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종목을 볼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비정상적인 이 기타 법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도대체 그 기타 법인의 정체가 뭘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20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한 시총 대비해서는 2% 정도 되는데, 도대체 목적이 뭘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종목이 있다 정도로 생각이 들고, EYD, 이화전기, 이트론, 제가 이거 회원님들 라이브 방송 할 때도 상한가 들어가도 절대 건들지 않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종목 이렇게 뺀다, 이거는 탈출이에요. 탈출. 이거 만약에 정지 풀리면 잘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문제 있는 종목 건드는 거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참 장중에 이런 정지를 때려버릴 정도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요. 일단 뭐 정지는 이거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정지 풀리면은 잘 도망가야죠. 이런 종목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다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한 주 또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